평범하기 그지없는 폐지, 줍는 노인의 등에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날 길에서 주운 버려진 아기를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처럼 키워낸 노인. 이는 분명 가슴 뭉클한 의지처가 되어준 감동적인 이야기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신고 한 통으로 시작된 진실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히 주워다 키운 정 이상의 복잡하고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출생 비밀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고 인자해 보이던 노인 역시 가슴 깊이 거대한 비밀을 묻어두고 있었죠. 15년의 양육이라는 이름의 은혜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을 때 그는 죄인일까요? 아니면 은인일까요? 3대에 걸친 원한과 인연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강령한 인생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옳고 그름 천륜과 법도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부산의 봄은 습했습니다. 3월 초에 이른 아침, 사상구의 공기는 물에 젖은 폐지처럼 눅눅했고 길가 배수구에는 어젯밤 내린 비의 흔적이 차에 가시지 않은 채 고여 있었습니다. 고물상 뒷마당에 쌓인 낡은 박스 더미들은 여느 때처럼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끌고 온 박만수 할아버지가 공병 꾸러미를 묶으려던 찰나 귀끝에 미세한 울음소리가 걸렸습니다. 고양이 같기도 하고 어린 강아지의 신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폐지 더미를 헤치자 상자 안에서 핏덩이 같은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젖고 누렇게 변한 낡은 담요에 쌓인 채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작은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항의하듯 쥐고 있는 작은 주먹이 허공을 휘저었죠. 그 옆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희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첫 반응은 경악이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선뜻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몇 번이고 닦고 나서야 겨우 조심스럽게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8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고 울산에서 일한다는 아들은 10년째 연락 한 통 없었지요. 폐지와 빈병을 주워 한 달에 겨우 100개 50만 원 남짓 벌며 입에 풀칠하는 처지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10분 동안 멍하니 서 있던 그의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는 경찰서로 가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육원에 보내면 이 가련한 생명이 제대로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아기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추위인지 배고픔인지 모를 전율이 작은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근의 작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고 향내가 확 끼쳐오자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키워도 된다면 제발 점과에 하나만 주십시오. 흔들리던 점통에서 막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대길다지. 그는 멍하니
그 막대를 바라보다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팔자도 참 기구하구나 꼬맹가. 2시간 뒤 낡은 다세대 주택 입구에는 작은 수건 2장이 널렸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방 안 할아버지가 자던 접이식 침대 위에는 아기가 잠들어 있었고 곁에는 방금 탄 사냥 분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한 통에 4만 원. 할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폐지를 주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민우 신라고 하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믿음이 있어야지. 말을 마친 그는 스스로도 어색한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어본 웃음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거짓말과 운명은 그 낡은 방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는 안 됩니다. 친부도 아니시고 출생증명서도 없잖아요. 원칙대로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복지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구청 창구 직원의 말에는 아기는 없었지만 차가운 사무적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만수 할아버지에게 밀어냈습니다. 시선은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머물렀습니다. 뽀얀 뺨을 가진 아기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듯 서 있다가 얼굴 근육을 몇 번 실룩거리더니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생수 한 병을 마시며 에어컨 바람 아래 잠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고아로 자랐기에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살 때 부산역에 버려져 보육원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 밥 먹을 때도 줄을 서고 옷 한 벌도 차례를 기다려야 했던 그 삶을 이 아이에게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마. 며칠 뒤 그는 경남 밀양에 사는 고향 친구 성호를 찾아갔습니다. 군대 동기이자 고락을 함께한 형제 같은 친구였습니다. 부탁하네 성호야. 자네 손주가 작년에 돌 지났지? 그 밑으로 우리 민우 좀 올려주게. 주민등록상에 이름만이라도 있게 말이야. 성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정말 미쳤구먼. 하지만 이 험한 세상 미친 놈이라야 좋은 사람 노릇도 하는 법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수 할아버지는 향을 피우고 하늘을 향해 맹세하듯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넌 이민우다. 이름은 빌려온 것이지만 네의 사랑만큼은 진짜란다.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고달파졌습니다. 분유 한 통에 4만 원이 넘는데 열흘을 못 버텼고 기저귀와 예방접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저녁도 거른 채 간장에 비빈 찬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끼익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통을 누비며 폐지와 알루미늄 캔을 수거했습니다. 킬로그램당 몇백 원 안 되는 돈을 모아 하루 3만 원을 채우면 운이 좋은 날이었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는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약한 과부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플라스틱 대야에 아기 옷을 빠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 한마디안 했습니다. 이보쇼 만수씨,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야? 시설에 보내면 분유도 주고 의사도 봐줄 텐데 운 좋으면 좋은 집으로 입양될 수도 있잖아. 할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차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키울 수 있어요. 나라 도움 안 받고. 그 말에는
뼈저린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다시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삶의 일부가 도려내지는 듯한 그 기분을 아이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모두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저 애 만수 씨 핏줄 아니래.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애가 귀티가 흐르는 게 저렇게 까맣고 마른 할아버지랑은 딴판이잖아. 절대 친손주 아냐. 곰팡이처럼 피어오른 소문들이 담장을 넘어 지방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갓반 옷가지를 베란다에 널고 민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우의 동그란 이마를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네, 엄마를 닮았겠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굴 닮았든 상관없다. 넌 이제 내 새끼니까. 그날 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낡은 정우 하나가 켜진 방 안은 기묘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조용히 굽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이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피부가 유난히 희고 맑았습니다. 선생님은 첫날부터 민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성적 때문이 아니라 민우의 가방 속에 든 낡은 스케치북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가 이삿짐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온 그 책에는 개와 고양이, 나무 사찰 입구에 자전거 등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물을 그릴 때의 선은 어린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연기 링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네가 그린 거니? 선생님의 물음에 민우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친 적 없어요. 혼자 텔레비전이나 책 보고 그린 겁니다. 곁에 서 있던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하면서도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재능이라는 건 속일 수가 없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민우의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반드시 나랑 다르게 살 거다. 세월은 자전거 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민우는 집안일을 돕고 예의 바르게 자라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할아버지. 김씨 아주머니 다녀왔습니다. 깍듯한 인사에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폐지 줍는 집 애가 어쩜 저렇게 귀공자 같대? 가난한 집 애들은 보통 거칠기 마련인데 어느 날 동네 사생대회에서 민우는 2시간 만에 인근 사찰의 전경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처마 위의 잡상, 제 다샹, 하나하나까지 살아 움직이는 듯했죠. 심사위원들은 넋을 잃고 민우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학원 어디 보내세요? 학부모들이 할아버지를 애워싸고 물었습니다. 학원은 무슨 밥 먹기도 바쁜데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입겐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 애 코도 높고 피부도 저렇게 좋은 게 시골 애 같지가 않아. 주워온 애라니까. 아니면 옛날에 숨겨둔 사생아거나. 새니들이 거언이 소문은 벽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어느 오후 공부하던 민우는 할아버지가 밖에서 폐지를 정리하는 사이 책상 옆에 놓인 그림 한 장을 응시했습니다. 세밀한 선으로 그려진 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우아한 윤곽과 높은 눈썹,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입술. 이거 누구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꿈속에서 이분이 저를 보며 노래를 불러줬어요. 소리까지 들렸단 말이냐. 내 피아노 소리도 났어요.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가 언젠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려낼까봐 두려웠던 그는 그 그림을 남몰래 빼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중학생이 된 민우는 키가 훌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함께 사춘기가 찾아왔고 학교 친구들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너 저기 달동네 살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랑 너 주워온 애라며 진짜야. 민우는 처음엔 농담으로 넘겼지만 체육시간 농구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터진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민우, 너 폐지 할배 손자지 가서 젖비린내나 지우고 와. 민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상대를 밀쳤고 큰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민우는 문이 덜 닫힌 서랍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모서리가 닳아버린 종이에는 붓글씨로 갈겨 쓴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필체 꿈속 여인의 노래와 함께 보았던 그 느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우의 부름에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 민우야. 민우는 종이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 할아버지 친손주 아니죠? 이 종이는 뭐고요? 부엌에는 라면 물 끓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도망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네가 버려질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 넌 혼자였고 그래서 난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민우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난 이 씨가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민우는 피했습니다. 밥 먹자 우선 밥부터. 노인의 목소리엔 애걸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꿈속 여인은 이번에는 노래하지 않고 조용히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 안공기는 눅눅함을 넘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씨인가요? 라고 물은 뒤로 민우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방과 후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쪽지가 발견된 이상 언젠가 올 날이 왔음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는 민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무감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밝게 웃던 아이가 학원을 안 다녀도 대상을 받던 그 재능 있는 아이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아동보호 신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제보 좀 하려고요. 여기 사상구인데 폐지 줍는 노인이랑 같이 사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친척도 아니고 주워온 애 같아요. 수속도 안 밟은 것 같고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상황이 좀 이상해서요. 아주머니는 불안했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흘 뒤 시청 사회복지사가 만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만수 씨 되십니까? 아동생활 실태 조사차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다 흘긋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지사는 환경을 살피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건 없나요? 지원금을 신청해 드릴까요? 대화가 오가는 동안 복지사는 민우를 눈여겨보았고 나갈 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민우야,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은 민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대신 고기가 든 국수 2그릇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축하했지만 민우는 묵묵히 국수를 먹다 가방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평범한 카드엔 이름도 없이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넌 이 씨 집안 애가 아니야. 더 이상 속지 마. 누가 줬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서랍에 들어 있었어요.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안 그러면 더 이상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데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속이려던 게 아냐. 네가 시설로 끌려갈까봐 무서웠을 뿐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의 가슴에 박힌 그 카드는 할아버지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민우는 냉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 시스템은 이 사건을 아동보호 전담팀으로 넘겼고 경찰의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15년 전에 미제 사건 하나를 띄워 올렸습니다. 사건 번호 2008-011호 분류중대 유괴 미제 사건 대상 최건우 당시 1개월 장소 서울 강남구. 사진 속 아기의 눈매는 민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극비리의 민우의 학교를 방문해 구강 점막 세포를 채취했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 15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IT 기업가 최정훈과 예술계 명문가 자제 이유나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유괴범들은 검거되었으나 아이의 행방은 묘연해 세기의 미제 사건으로 불렸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경찰 형사들이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만수 씨 아이의 신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준 아이예요. 쪽지도 있었다고요?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15살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한편 민우 역시 학교 선생님을 통해 신분 확인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서랍 속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거실에 늙고 초라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하고 싶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등뼈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속인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결과는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 뉴스는 15년 만에 돌아온 재벌가 실종 아들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최건우, 즉 이민우. 텔레비전 화면에는 유괴 사건 당시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황망한 노란 조명 아래 낡은 소파에 앉은 할아버지는 쪽지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뉴스 속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텅 빈 눈으로 물었습니다. 난 도대체 누구죠? 모든 진실은 200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쉬녀 덜비였던 만수 할아버지는 화물기사 일을 그만두고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때 옛 지인인 대식이가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형님, 딱 하룻밤만 애 좀 봐줘요. 부잣집 가사 문제인데 우리가 중재하는 거야. 하룻밤에 200만 원 줄게. 돈에 눈이 먼 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건네봤던 날 밤차 뒷좌석에서 들려온 범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안 주면 내일 처리해버려. 초혜 씨네한테 큰 선물 하나 보내주는 거지. 처리한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온몸에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 오는 새벽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아이를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옷과 휴대폰을 태우고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 그는 다시 사람으로 살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속죄하듯 아이를 키웠습니다. 매년 3월이면 아이를 뺏기는 악몽을 꿨지만 이 비밀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재판날 부산지방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괴범이냐 은인이냐를 두고 여론이 갈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엄연한 유괴 가담이자 15년의 불법 양육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범죄 조직에서 아이를 구해내 헌신적으로 키운 의로운 행위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최건우이자 이민우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때리지도 나쁜 짓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 4km를 업고 응원해 주셨고 돈이 없어도 제가 그릴 종이는 늘 구해다 주셨습니다. 법이 엄하다는 건 알지만 그분이 제 첫 번째 보호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피고인석에서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는 네가 죽을까봐 무서웠어. 되돌려주려 해도 그놈들이 널 죽일까봐 겁이 나서.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친부모인 최정훈과 이윤아는 아들을 만났지만 민우는 서먹해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이름을 모른다. 난 지금 민우로 살고 있다. 어머니는 통곡했지만 민우는 담담했습니다. 법원은 할아버지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괴 가담의 죄는 엄중하나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헌신적으로 양육한 점을 참작한 법의 온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며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년 뒤 민우의 고등학교 졸업식. 귀빈석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쥔 노인과 세련된 옷차림의 부부. 민우는 두 가족 사이의 공백을 메우듯
그들 모두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세 사람의 이름이라는 화집을 펴냈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혈연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동정으로 살지도 않는다. 나를 사랑해준 모든 사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민우는 이제 자신을 이민우라 부르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어떤 이름은 스스로 일궈나가는 것이니까요. 민우는 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 뒤에 앉아 노을 지는 부산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구한 사연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혈연은 결코 대체될 수 없기에 법적 신분 없는 양육은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법 너머의 인륜과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우라면 화려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키워준 노인의 곁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꾼 이 뜨거운 진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삶의 깊숙한 곳 진실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